매일 밤 11시가 되면 같은 여자가 같은 길을 걸어갔다. 늘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신기할 정도로 일정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오래된 동네의 작은 골목길에 살고 있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밤마다 한 여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지나갔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 밤 정확히 11시가 되면 그녀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나는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항상 같은 옷차림, 같은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한 번도 주위를 둘러보거나 멈춰 서는 법이 없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가기만 했다. 어느 날 나는 그녀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녀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왜 이렇게 규칙적으로 같은 길을 지나가는지 궁금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맞추며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다. 분명 몇 걸음 앞에 있던 그녀가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었다. 당황한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숨을 만한 골목이나 가게는 없었다. 그냥 사라진 것이었다. 나는 놀라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를 따라가 보았다. 하지만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일정한 거리까지만 따라갈 수 있었고 그 지점을 넘어서면 그녀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나는 이 상황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단순한 착각일 거라거나 우연의 일치라고 했다. 그러나 내게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부모님과 저녁을 먹다가 무심코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졌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 여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반응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어머니는 말을 아꼈고 아버지는 신경질적으로 행동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내가 무심코 그 여자의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어머니는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나는 점점 확신했다. 부모님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그녀는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걸었다. 하지만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겠다는 집착이 생겼다. 나는 그녀를 따라가면서 주변 환경을 하나씩 기록했다. 거리의 가로등, 지나가는 차들의 흐름, 상점의 불빛. 모든 것이 그대로였고 오직 그녀만이 변함없이 걷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점이 하나 더 눈에 띄었다.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작은 동네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금세 화제가 되곤 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은 애써 모른 척하거나 아예 관심조차 없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동네에서 오래된 가게를 운영하는 노인의 가게를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었고 동네의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마치 그녀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금기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부모님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녀에 대해 알고 있다면 분명 어떤 단서를 남겼을 것이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내가 있었고 부모님의 젊은 시절 모습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몇 장을 넘기던 중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사진 한쪽 구석에 흐릿하게 찍혀 있던 여자의 모습이 있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 정확히 지금의 그녀와 똑같았다. 사진의 촬영 연도를 확인했다. 30년 전이었다.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30년 전 이미 그녀는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걸어 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도대체 누구이며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이제 나는 단순히 그녀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정체를 밝혀야 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부모님이 알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사진 속에서 그녀의 모습을 발견한 이후 나는 부모님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최소 30년 전부터 이곳에 존재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같은 모습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다. 나는 집안 곳곳을 뒤졌다. 오래된 서류들, 부모님의 낡은 다이어리, 버려진 상자들 속에서 단서를 찾았다. 마침내 아버지의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편지는 오래된 종이에 적혀 있었고 잉크가 발에 읽기 어려웠다. 하지만 글씨를 따라가다 보니 익숙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11시. 항상 그 시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 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부모님도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분명히 그녀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경고를 남겼다. 하지만 왜? 무엇이 그렇게 위험한 것일까?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하지만 부모님께 직접 묻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분명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나를 막으려 할 것이 뻔했다. 나는 직접 그녀가 걸어가는 길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11시가 되기 전부터 그녀가 나타나는 거리에 나가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거리는 조용했다. 그리고 정확히 11시 그녀가 나타났다. 늘 그렇듯 같은 걸음걸이, 같은 방향,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는 이번에는 단순히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라지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기로 했다. 조용히 발걸음을 맞추며 그녀를 쫓았다. 거리의 소음은 점점 멀어지고 주변의 건물들이 익숙한 형태를 잃어갔다. 그 순간 그녀가 사라지던 그 지점이 눈앞에 다가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내디뎠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고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해졌고 거리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다. 분명 익숙한 길이었지만 느낌이 달랐다. 나는 계속 앞으로 걸었다. 그녀가 사라진 곳을 지나서.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거대한 철문 앞에 서 있었다. 이 철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동네 어디에도 이런 곳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문을 조심스럽게 밀어보았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그 안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뒤틀렸다. 문을 넘어선 순간 나는 이곳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으며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소음 없이 고요했다. 분명 내가 아는 동네의 거리였지만 가로등 불빛은 어둡고 흔들렸으며 창문들은 검게 닫혀 있었다. 마치 이곳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거리는 같았지만 간판이 희미하게 변형되어 있었고 건물의 색조는 발해 있었다. 나는 내가 어디로 들어온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곳이 내가 알던 세계와는 다르다는 점이었다. 나는 그녀를 찾기 위해 앞으로 걸었다. 이상하게도 발소리가 나지 않았다. 바닥을 밟고 있음에도 내 몸이 무중력 상태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불길한 기운이 엄습했다.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거리는 여전히 적막했다. 하지만 이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골목을 지나자 한 건물 앞에서 그녀가 서 있었다. 늘 그랬듯 같은 원피스, 같은 머리 모양.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멈춰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그녀가 이번에는 확실히 나를 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은 검게 잠식되어 있었고 표정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존재처럼 보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붙잡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나는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을 느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그녀와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 차이였다.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녀가 내 앞에 멈춰 선 순간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그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들을 수 없었다. 그녀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시야가 흔들리며 주변이 일그러졌다. 나는 바닥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원래의 거리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방금까지 있었던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 종이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11시가 되면 돌아가라. 그 시간 이후로는 되돌릴 수 없다. 나는 여전히 손에 들린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내 손에 들어온 것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종이가 그녀가 남긴 메시지라는 점이었다. 11시가 되면 돌아가라. 그 시간 이후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심장한 문장. 나는 이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헤쳐야만 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방에 틀어박혀 종이를 자세히 살폈다. 바랜 종이 질감은 마치 오랜 세월을 견딘 듯 했다. 글씨는 손으로 쓴 것이었지만 잉크가 번져 있었다. 이상한 점은 글씨체가 낯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필체였다. 그러나 기억을 더듬으려 할수록 머리가 아파왔다. 나는 다시 부모님의 물건을 뒤졌다. 오래된 서류나 편지 속에서 종이의 필체와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했다. 몇 시간을 뒤진 끝에 결국 어머니가 남긴 낡은 노트에서 같은 글씨체를 발견했다. 어머니는 이 종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 아니, 어머니가 직접 남긴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왜 이런 경고를 남겼을까? 그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왜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어가는지조차 알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직접 묻고 싶었지만 단순한 질문으로는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더 많은 단서를 모아야 했다. 나는 그녀가 사라지는 지점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해서 밤 11시 나는 거리로 나갔다. 다시 그녀가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이번에는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늘 같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낡은 손수건처럼 보였지만 희미한 글자가 적혀 있는 듯 했다.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녀를 뒤따랐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지는 지점에서 멈춰 섰다. 나는 이번에는 그 문을 넘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녀는 그대로 걸어갔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녹아들듯이 사라졌다. 나는 다시 주변을 살폈다. 이번에도 문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번에는 쉽게 발을 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무엇을 경고하고 있었던 걸까? 내가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 있는 것인가? 내가 주저하는 사이 문이 천천히 닫혀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낡은 손수건이 내 발끝에 떨어졌다. 나는 손수건을 집어들었다. 손수건 한쪽 끝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도와줘. 손수건에 적힌 도와줘라는 글자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같은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말았다. 나는 손수건을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녀가 보내는 메시지를 해석해야 했다. 손수건은 오래된 천으로 가장자리는 헤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나는 손수건을 더 자세히 살폈다. 희미한 자수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은 어딘가 익숙했다. 나는 부모님의 방을 다시 뒤졌다. 어머니의 오래된 옷장 속에는 옛날부터 간직해온 물건들이 많았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여성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들고 있던 손수건의 문양이 내 손에 있는 것과 똑같았다. 나는 숨을 삼켰다. 부모님은 그녀를 알고 있었다. 아니,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그녀와 가까운 사이였을 수도 있다.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른 만큼 변했어야 할 얼굴이 사진 속 모습과 똑같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부모님께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럴 경우 모든 것이 더 꼬일 것 같았다. 나는 먼저 그녀가 걸어가는 길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가 사라지는 지점, 그리고 문이 나타나는 위치.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다음 날 밤 나는 거리로 나갔다. 손수건을 손에 꼭 쥔 채 그녀가 걸어오는 길목에 섰다. 11시 정각, 그녀는 언제나처럼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르게 그녀가 멈춰 섰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걸 알아본다는 듯이.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여전히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말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돌려줘. 나는 순간적으로 손수건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것을 그녀에게 돌려줘야 할까? 아니면 더 깊이 파헤쳐야 할까? 그 순간 거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고 건물들이 일그러지듯 변형되었다. 마치 내가 있던 현실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다시 문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열린 채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손수건을 돌려주고 이 미스터리를 여기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문 너머로 들어가 그녀의 진짜 정체를 밝혀낼 것인가? 손수건을 돌려주어야 할지 고민하며 나는 한동안 그녀와 마주 서 있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이 미스터리를 포기할 수 없었다. 단순히 손수건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존재를 알아야만 했다. 나는 손수건을 품에 넣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듯 했지만 그녀는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길 기다리는 듯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고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문을 넘는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펼쳐졌다. 공기는 차갑고 모든 것이 색이 발해 있었다. 거리는 같았지만 생명이 깃든 흔적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가로등은 빛을 내고 있었지만 주위는 여전히 어두웠다. 마치 현실과 평행한 또 다른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한 건물 앞에서 멈춰섰다. 낡은 건물, 오래된 간판, 익숙한 분위기. 하지만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장소였다. 문을 밀어보니 손쉽게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신문들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있었다. 같은 모습, 같은 차림.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젊은 남성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내 아버지였다. 나는 손에서 사진을 놓칠 뻔했다. 아버지가 그녀를 알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가까운 관계였다는 증거가 내 앞에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려 있었다. 신원 미상의 여성 30년 전 실종.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5호동 골목길. 경찰은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단순히 이상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실종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장소였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매일 밤 같은 길을 걸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실종된 그날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손수건, 종이, 그리고 문. 그리고 지금 나는 그녀가 갇힌 세계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나는 벽에 걸린 거울을 보았다. 그러나 그 속에 비친 것은 나의 모습이 아니었다. 거울 속에는 그녀가 있었다. 마치 내 눈을 바라보듯이 거울 속에서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거울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마치 이곳이 그녀가 갇힌 감옥이라도 되는 듯 했다. 나는 거울 주위를 살폈다. 그녀가 있는 공간은 지금 내가 서 있는 방과 비슷했지만 분명히 다른 세계였다. 그녀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벽에 걸린 또 다른 사진을 보았다. 이번에는 그녀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함께 찍혀 있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녀는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사진 뒷면을 확인했다. 연도는 30년 전.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미영. 그녀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다.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부모님은 그녀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왜 실종된 걸까? 그리고 왜 이 세계에 갇혀 있는 걸까? 나는 방안을 더 뒤졌다. 낡은 서랍 속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넘겨보니 짧은 일기 형식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었다. 오늘도 그 사람과 마주쳤다. 그는 나에게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이곳에 남아야 한다. 내 존재는 여기에 있다. 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왜 그녀는 이곳을 떠나지 못했던 걸까?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여기서 사라졌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문장이 끝나는 순간 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거울 속에 그녀는 손을 뻗었다.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다. 나는 이번에는 분명히 그녀가 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찾아줘.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뒤틀렸다. 나는 강한 힘에 이끌려 다시 문 바깥으로 던져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모습도 사라졌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그녀가 누구였는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이곳에서 갇혀 있었는지.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부모님에게 진실을 물어봐야만 했다. 나는 그녀가 갇혀있던 세계에서 돌아온 후 부모님을 마주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부모님은 그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30년 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먼저 어머니를 찾았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천천히 머그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물었다. 정미영이라는 이름 알고 계세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녀가 우리 가족과 함께 찍힌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곳을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영이는 내 아버지의 약혼자였어.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단순한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아버지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는 사실이 머리를 강타했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 듯 했다. 그럼 왜 그녀는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아버지를 찾아야만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이었다. 나는 서재로 향했다.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내가 문을 열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어낸 듯 보였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드디어 내가 알게 되었구나. 나는 그에게 직접 물었다. 정미영 씨는 누구였어요? 그리고 왜 그녀는 사라졌나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앞에 밀어놓았다. 이걸 보면 알게 될 거다. 나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편지는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도와줘. 나는 이곳에 갇혔어. 나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런데 편지의 필체가 익숙했다. 나는 손수건에 적힌 글씨를 떠올렸다. 똑같은 글씨였다. 그녀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 의해 갇힌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그녀를 가둔 건가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는 결코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구해야만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려놓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정미영은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곳에 갇힌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있었다. 나는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무표정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왜 그녀를 가뒀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서랍을 열어 또 하나의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이번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정미영,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어머니의 눈빛은 불안했고 정미영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강요당한 미소처럼. 나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를 원하지 않았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아버지와 약혼한 여자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직후 어머니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를 구해야 했다. 그녀는 30년 동안 갇혀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녀는 매일 밤 같은 길을 걸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시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을 열고 그녀를 데려올 것이다. 거리는 고요했다. 11시가 되자 언제나처럼 그녀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나를 보았고 마치 모든 걸 이해한 듯이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손수건을 내밀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거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건물들이 일그러졌다. 마치 이 공간이 무너지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은 이것뿐이었다. 그녀가 손수건을 손에 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30년 동안 반복되던 그 밤이 멈추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마워.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이 공간에서 해방되는 듯이. 나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아주 마지막 순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원래의 거리 한가운데 서 있었다. 문도 그녀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떠났다는 것을. 그날 이후 밤 11시에 같은 길을 걷는 여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끔씩 그 길을 바라보곤 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이제 진짜로 편히 쉬기를.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남긴다. 정미영은 단순한 유령이었을까? 아니면 30년 동안 잊힌 채로 반복된 시간을 살아온 존재였을까?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작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났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그녀를 이 세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다. 과거에 묻혀버린 비밀과 그것을 감추려는 자들의 이야기다. 누군가는 진실을 숨기려 했고 누군가는 끝까지 그것을 밝히려 했다. 하지만 결국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주인공이 부모님을 통해 과거의 실종 사건을 알게 되고 마침내 그 여자를 해방시키는 과정은 단순한 미스터리 해소가 아니란 과거를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30년 전 정미영은 억울한 운명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부모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아버지는 과거를 묻어두려 했고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매일 밤 11시 그녀는 같은 길을 걸으며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기를 기다렸다. 주인공이 그 신호를 발견하고 그녀의 존재를 인정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반복된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과거를 직면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다. 감춰진 진실과 억울한 운명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주인공은 진실을 밝혔고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이 감추고 있던 어두운 비밀과 마주해야만 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과거라도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혹시 여러분도 잊고 지내던 비밀이 있지는 않나요? 혹은 누군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시선과 질문을 던졌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와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나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